왜 티아라는 터졌느냐. 바로 여기서 이제 김광수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죠. 대표의 김광수 아니 김광수. 네.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분은 시야의 남규리도 방출했던 분이잖아요. 그분이 남규리를 방출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잡음이 있었고 SG 워너비와의 관계도 안 좋았고 성공화의 관계도 안 좋았으며 더 올라가면 사실이래요. 김광수는 정말 우리나라 연예 산업 특히나 연예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1세대죠. 1세대. 김광수는 사실 인순이부터예요. 아 그래요? 네, 진짜요? 제가 쭉 불러드릴게요. 인순이, 황신혜, 김완선, 김민우, 윤상, 구본승, 조승미, 임미연, 신동엽, 강호동, SG 워너비. 그 외에 자기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GM의 소속이었던 사람들만 하면 맞아 GM이었어요. 옛날 연가. 전도연, 고소영, 김정은, 송승헌, 이범수, 이효리까지도 이분의 손을 거치지 않은 탑스타가 없네요. 정말 많죠. 거의. 이렇게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SM 얘기 나오고 뭐 이제 3대 기획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관리와 리스크 관리와 이런 케어들 뭐전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는. 근데 티아라 같은 경우는 김광수 대표가 넘버 4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이후에 뭐 거의 인지도나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그 회사에서 하는 지금 현 상태를 보면 그 밑에 있는 아이돌들. 그럼요. JYP나 그 이런 게 보인다는 거죠. YG 같은 데서 하는 건 심지어는 아이돌 가수들 인권 교육까지 시켜요. 그러니까 거의 뭐랄까요? 사립학교 아주 빡센 사립학교 같은 느낌으로 왜냐하면 그 문제가 되게 여러 차례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분명히 그건 물론 이제 자신들의 자본이나 혹은 뭐 다른 가치들도 분명히 염두에 두고 하는 행동이겠죠. 하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관리하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광수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문제가 발생했던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대응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상당히 고답적이었죠. 주먹구 뭐 이렇게 독불 장군 뭐 옛날 스타일. 올드한. 그 시야의 남규리 건이 있었는데 뭐 그 전에도 이제 물론 얘기가 있었다지만 최근에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리고 비슷한 걸그룹이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일이 한번 불거져서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또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 보면 그 사람 머리가 정말 나쁜 건가? 아니 약간 소설을 써보자면 저는 김광수 대표도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그런 걸 키워왔다고 얘기하셨는데 대표 씨가 그 이번 딱 그 SNS 것만 보면 자기도 뒤통수를 맞은 거지 않을까. 자기가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처음 겪는 문제일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와의 문제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얘기한 대로 어쩌면 되게 억울할 수 있어요. 아까 김 작가가 초반에 짚어줬지만 그들 내부의 문제야. 그리고 여태까지는 자기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애들이었어. 그런데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다른 사실 이게 그런 걸 통제할 생각도 못했다는 게 다른 걸그룹이나 다른 아이돌들도 다 트위터 하거든요. 트위터에서 굉장히 사적인 얘기, 뭐 드립도 많이 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관리 저도 거기 최소한 그러니까 아이돌은 트레이닝할 때 인터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데. 어떤 멘트까지 다 관리를 하는데 이제 SNS도 사실 회사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관리를 하거든요. 얘기하세요. 그만큼 이제 어떤 뭐랄까 그런 거에 대한 그 트윗 SNS가 지금 굉장히 연예계에서도 중요한 매체고 심지어 연예 기자들은 연예인 팔로우를 하면서 그거 받아서 기사 쓰잖아요. 그게 중요한 어떤 소스가 되는 거를 관리를 안 했다는 게 그런 거 자체가 거기까지는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그게 문제라면 우리가 탓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건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그 사람의 미숙함이지. 그렇지. 그들에게 자유를 줬지. 트위터할 자유를. 갑자기 김광수가 되게 착해지고 있어. 관리가 안 되니까 갑자기 올드 스타일이 나온 거지. 그분도 멘붕이었지. 보도자를 보면은 쓰자면 그때니까요. 그러니까 보도자를 보면 이건 멘붕상. 그러니까 내가 악플한 술 먹고 쓴 글이 인터넷에 공개돼 갖고 자다가 한 악플 10,000개 달렸어. 그때 멘붕 뭐 어떻게 변명해도 말이 안 되고 변명이라는 게 난 너무 웃긴 게 뭐 예를 들면 그 스탭들이 저임금을 받는 스탭들이 자기가 준 거잖아 저임금은. 작곡한 거죠. 보도자를 통해서 악덕사장이다. 그러니까 월급 존나 조금 줬고 그걸 자기가 써서 인증한 거예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 그래서 내가 내 트위터에 나는 그 착하고 머리는 좋아요라고 쓴 게 그분은 착하지
하지도 않고 머리도 나쁜 거야. 왜냐면 자기한테 돌아올 걸 뻔히 알면서. 관행 같은 거, 뭐랄까, 착취 관행 같은 거. 네, 그걸 막 드러냈더라고. 그 피해자들, 그러니까 을에 의해서 항상 드러났었잖아요. 문제 제기가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전혀 엉뚱하게 티아라 내부 문제 갖고 사건이 난 거를 나 악덕 사장이라서 월급 조금 줬다고 갑 입장에서 이렇게 인정한 거는 대한민국 연예 역사상 처음이에요. 김광수 사장이 그동안 이 수많은 면면을 매지만트 하면서 보통 내공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손가락에 꼽히시는 분명히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황당한 경우는 처음 당해보는 거야. 처음 당해보면서 동시에 자기가 되게 억울한 거야 지금.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해도 될 말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고. 그걸 공식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죠. 자기가 언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왕따 문제랑 SNS가 나왔잖아요. 처음에 SNS를 올드보이니까 파급력이나 모르시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언론으로 수습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SNS 시대에 뭐 네티즌들이나 팬들 같은 경우는 벌써 자기들이 다 뭐 이미 정보가 있는데 난리다. 스토리가 다 SNS 통해서 만들어졌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견고한 스토리와 뭐 이제 증거물까지 다 있는데 뭐 티즈뉴 이런 분들은 이제 믿고 있는 거죠. 거기 안에서 어떤 언론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이 처음에 얘기하신 우연히 만난 기자와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화영이를 만나서 그 사진이 찍혔는데. 그날 바로 12시에 기사가 떠요. 그것도 이 조선일보에서 떴다. 그게 아주 전형적인 옛날 방법이거든요. 본인 이호 세대에 뭐 싸그리 잡아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형인데 이게 처음 대화의 시작이에요. 예. 그게 기자든 누구든 형인데 형 부탁 하나만 들어주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되게 오랫동안 해왔어요. 관행이죠. 방송사도 마찬가지고 아마 신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안 통하는 거죠.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시대가 달라졌는데.